안녕하세요. 인프로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정보가 범람하죠. 이러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중앙정부, 지자체 등 각계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여지는 독서 행위 자체에 집중할 뿐 깊이 있는 독서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편으로 독서 장려 정책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교육학자이자 독서가인 허친스의 위대한 대화를 통해 그의 독서 철학을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독서를 함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9년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 1977년 타계한 허친스는 진보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던 20세기 중반의 미국 교육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교육학자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정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갔고 기독교는 그의 교양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허친스의 학교 생활은 그렇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기만 했지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요. 자신의 오락은 독서와 운동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허친스는 16세에 오버린 대학에 입학을 하였지만 2학년을 마치는 동안 과학이나 수학, 철학,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허친스가 예일 법대에 다니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 교육을 받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법대 교수님들이 교양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다양한 과목들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서 정확하게 읽고 쓰고 비판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교양 과목을 배움으로써 그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후에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허친스는 1925년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는데 1927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아들러라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1929년 30세의 나이에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선임된 허친스는 총장 취임사에서 소규모 독서 토론 그룹을 만들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허친스는 대학 총장이 되고 신입생을 선발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한 권의 위대한 저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허친스의 행동은 관례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허친스는 그의 동료 아들러 마리텐과 함께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 실시하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100여 권의 인문학 서적을 읽고 독서물을 제출하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친스는 인간성이야말로 불변하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닌 것이며 대학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대학을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허친스는 문제 해결과 교육에 있어서 대화, 참여, 토론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된 것도 이러한 대화, 참여, 토론을 환영하기 때문이었죠. 허친스는 위대한 대화가 서양 전통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대한 대화란 인생의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위인들이 만든 다양한 관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화는 탐구의 한 방법이자 전달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양 사회는 탐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창조되는 어떠한 사고의 기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죠. 허친스는 위대한 대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전문성의 기초가 되는 공통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문 지식만 가질 때의 결함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교양교육을 그토록 강조하게 된 것도 위대한 대화의 필요성 때문이었죠. 교양교육의 내용을 위대한 저서에 국한시키고자 한 것은 대화의 질 때문이었습니다. 허친스는 정치, 경제, 사회, 윤리와 같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학문들의 목적은 문제에 관한 대화에 일생 동안 참여하는 데에 그 기초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교육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육 내용과 학생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란 학생과의 대화가 생동감 있게 진행될 뿐 아니라 대화의 내용이 지적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 내용이란 학생으로 하여금 사상의 모험을 하게 하고 지식에 흥미를 갖도록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로서의 교육은 교사나 학생, 내용이 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그 성격을 상실하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별 의미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기 일쑤이죠. 사실 대화는 교육의 방법이자 그 자체가 교육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지식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하는 문화는 학문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결국 교육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복잡합니다.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교육 목적이나 내용, 방법에 관련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이것은 교육과정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친스는 학교가 사회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전인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러한 활동들이 교육학적인 어떠한 검증도 없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비판을 했죠. 허친스는 아동 중심 학교가 아동에게는 매력적일지는 몰라도 교육의 본래적인 내용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의 즉각적인 요구나 흥미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친스는 학생들의 교육을 구성하는 교과목들을 선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게 되면 그들은 중요한 과목을 어렵다는 이유로 피할 것이고 이렇게 피한 학생들은 진정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허친스가 제시한 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회적 요구나 개인의 사적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 내지는 인류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삼자는 주장이지요. 허친스는 자신이 제시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양교육과 위대한 저서입니다. 그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허친스는 전문가가 되기 전에 위대한 저서와 교양 과목을 배움으로써 교양인이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죠. 도구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양교육, 리버럴 아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등이 모두 교양 과목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부터 7자유학과의 일부로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들이죠. 특히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양적 기술과 함께 위대한 저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늦어도 20세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양교육 모형 중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된 것은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성보다는 지성을 배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죠. 하지만 허친스는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의 초점을 민주주의의 유지와 시민교육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위대한 책인 고전을 탐독하고 연구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본성 그리고 좋은 사회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러한 교양 과목들은 학교에서 등한시되고 있었고요. 그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쓸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의사표시의 도구들을 소홀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초, 중 등 학교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위대한 저서를 읽기 위한 준비로서 가치를 갖습니다.
이제 위대한 저서의 가치와 왜 그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허친스와 아들러는 시중일관 위대한 저서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 고전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기피하였습니다. 위대한 저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친스는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친스는 위대한 저서의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으며 우리들이 왜 계속해서 이러한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누누이 강조한 지적인 덕들은 위대한 전통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서 획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그들의 사상을 저서 형태로 우리에게 남겼으며 이러한 책들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지적인 덕이 도야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일상적이고 사소하고 편협한 문제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지적인 도야에 대한 큰 흥미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위대한 저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도록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화의 저자 신등열은 자신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도전과 보상 둘 다를 준다. 그 책들은 우리에게 어렵고도 기본적인 질문들, 즉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희망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하는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질문들이다. 고전은 우리들이 고전이 주는 대답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저서가 주는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판단,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본 것이죠. 허친스는 교육받은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교과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영원토록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교과목의 대표적인 예를 위대한 저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저서는 언제나 현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은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보다 오늘날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현대인들은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한 문제에 몰두하거나 인간 외적인 문제들에 심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향이 많다는 거죠. 위대한 저서가 영구적인 교과목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책들이 제시한 해답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제시한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이 대다수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물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위대한 저서들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대한 저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나 위인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지적인 다양한 지식과 덕들을 우리도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위인들은 우리에게 그들을 따르도록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지적인 즐거움과 관념의 모험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의미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죠. 에밀의 저자 루소도 현대의 책보다는 고대인이 쓴 책들을 읽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먼저 온 자연에 가장 가까웠고 그들의 천재성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소의 지적처럼 고대인들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정신들이 위대한 책들의 저자들에게 면면이 전해지고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저서를 쓴 저자들은 대부분 당시의 교사들이었으며 그들이 쓴 책들은 그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양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러는 위대한 저서는 교과서나 통속적인 책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저서가 적게 읽히고 있다는 것이죠. 독서의 습관, 독서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대한 저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위대한 저서는 잠시 짬을 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위대한 그들의 사상과 만난다는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위대한 저서에 담긴 사상을 철저하게 음미하고 헌신하려는 준비된 자세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쉽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무언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가운데에 있는 활동이라고 본 것이죠. 위대한 저서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 위대한 저서를 전혀 읽지 않았거나 적게 읽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속적인 책들은 별 준비 없이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위대한 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속적인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는 큰 준비가 필요 없지만 위대한 고전 음악을 들을 때에는 상당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대한 저서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독서의 방법과 습관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허친스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위대한 저서를 거의 읽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를 통해서 저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위대한 저서를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책들을 읽지 않아도 학위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제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위대한 저서를 읽은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 또한 위대한 책을 읽지 않아도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강조하는 교육 사조가 위대한 저서를 선택 과목으로 전락시켰으며 최악의 경우 전혀 안 읽어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저서를 교육 내용으로 하려는 입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판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지나치게 분리하고 대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허친스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저서들이 읽혀질 때 자연스럽게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결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저서 읽기 운동을 전개할 때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것을 위대한 저서로 간주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대한 책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논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명저나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허친스와 아들러는 그들의 관점에 따라 위대한 저서를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목록을 보면서 무가치한 저서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더 많은 책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할 것입니다. 위대한 저서의 목록 만들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저서는 새로 발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가치 의식에 따라 끊임없이 목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친스와 아들러가 만든 목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는 위대한 저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위대한 대화 421쪽에 보면 부록으로 서양의 위대한 저서 제2판이 나와 있습니다. 1977년 아들러가 발표하게 되는 위대한 저작들을 기초로 해서 20세기에까지 위대한 저작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들러는 20세기의 위대한 책들을 선정하면서 다음 세 가지 준거를 활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저서는 현대적 의의, 즉 20세기의 문제들과 화제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현대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위대한 저서는 아주 읽기 쉬워야 한다. 수학과 과학의 저작의 경우에도 그래야 한다. 세 번째, 위대한 저서는 지난 25세기 동안 사고하는 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위대한 관념들과 화제들의 대부분의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러와 그의 동료들은 위의 준거에 의해 저자들과 저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 부록에는 제2판에 들어있는 저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권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읽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친스는 위대한 저작을 통한 토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토론은 인문학적인 진리 탐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제시, 논평, 그리고 일련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선의 견해가 추론되는 과정을 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토론은 무의미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지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참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존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허친스는 실험과 관찰 등의 과학적 방법이 진리의 발견과 교수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토론과 대화가 오히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였죠. 허친스는 좋은 교육 방법으로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주로 거론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학교, 대학, 그리고 다양한 성인 교육 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교육은 삼파수를 이어야 한다는 신념은 허친스로 하여금 대학은 규모가 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아야 교수와 학생의 대화와 토론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허친스는 교육 방법으로 암기식이나 주입식 수업 대신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인류의 위대한 전통들을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친스는 고전 독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합리적인 지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친스는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어야 하며 나아가 위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전 독서 교육은 합리적인 지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폭넓은 교양의 실현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대한 저서는 위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며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자연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라고 보았죠. 고전 독서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올바른 자질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허친스의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대중적인 성공도 거두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허친스의 독서 철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실행되어야 하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고전 독서 교육은 오로지 실용과 성과만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인간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독서교육 또한 인간의 과거를 통해 더 나은 나와 우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독서교육은 기술적인 화려함이나 다양한 보여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성적 사고에 기초해야 합니다. 허친스가 강조한 위대한 저서는 수십, 수백 년간 검증된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동안 독서교육이 천편일률적이었고 보여지는 결과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이 책을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